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대한민국은 우영우에 푹 빠져 있는데요. 때문에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또 천재 얘긴가 해가지고 좀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아이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없는데 주변에서 또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고, 심지어 제 유튜브 댓글에는 우영우처럼 키워라 라고 처음부터 그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었어요. 장애인을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한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다뤄지면서 전차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꾸준하게 시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폐인의 시선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영우랑 이제 준호랑 외근을 나갔는데 준호의 후배인가? 영우의 행동을 보면서 오빠 아직도 뭐 봉사하냐고 후배가 화이팅 또 영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분노를 느끼고 답답한 마음을 느꼈던 거는 바로 영우의 시선이 되어서 영우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아마 화이팅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왜 기분 나쁘냐고 하면은 특별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하나로 저는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감사해요.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을 때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소음을 차단하고자 귀를 막는다든지 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는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지를 잘 몰랐다면 왜 그런 장면을 묘사했을까라면서 의미를 자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런 특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라고 이제 영우가 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영우가 수연이가 뭐 물통에 뚜껑을 따준다던가 김밥이 나오면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하는 장면에서도 영우가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폐인들이 늘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퉁명스러워 보이고 못 들은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제가 무엇을 해주던 간에 늘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같은 표현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다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저도 같이 느끼게 돼서 3화에서 김정훈 그 자폐인이 나왔었을 때 모친이 영우 변호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똑똑한 변호사를 본 적이 처음이어서 좀 이제 질투가 났다. 많은 자폐인들은 사실 영우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김정훈 같은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약간 마음에 저울이 생긴 것 같아요. 쟤는 우리 애보다 좀 낫네, 쟤보다는 우리 애가 좀 낫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우 어릴 때 회상씬인데 아빠가 영우가 가지고 놀던 레고를 밟아서 이렇게 넘어져서 아프다면서 우는 척을 했는데 영우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면 그 장면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아이를 이렇게 부르다가 장난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이 반응이 우는 척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진짜 그때 이게 자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막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게 자폐구나. 기사님도 공감이 가셨나요? 네, 외롭죠.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제 상대랑 되게 오랜 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너무 집이 조용한 거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집이 다 정적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왜냐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한성영 대표를 만나면서 선영아, 우리 영우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아무리 얘가 능력이 좋아도 로스쿨을 나와도 자폐인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이 기회 잡아야 돼. 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심지어 진짜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거에서도 저희 아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한 유치원에서 겨우 받아준다고 해서 합학하기로 했는데 그 유치원 부모 OT에서 첫날 설문지를 돌리더라고요. 내 아이가 장애 아이와 같이
교육을 받아도 괜찮다. OX라고 쓰여진 설문지를 돌리고 저는 이제 원장 선생님과 같이 면담을 하는데 원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로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서약서에 저한테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유치원 같은 곳에서도 기회를 잡기가 이렇게 힘든데 사회에 나가서 내 아이가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몇 년도셨나요? 18년도. 네. 로켓이 우주로 나가는 이 시기에 그 권모술수 권모술수님 차에 빈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었을 때 최수연 변호사가 이제 우영우를 딱 태우면서 자리를 양보를 해줬을 때 권민우가 막 화를 내면서 우영우가 정말 약자 같냐, 사실은 강자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은 게임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미 영우는 자라날 때부터 수많은 차별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밀어낸다고 그것을 공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정말 공정을 논하려면은 취업 시기부터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우는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수석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만점 가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취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공정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부터 공정을 따져야 되는데 자리 하나 양보받지 못했다고 거기에서 공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그게. 자네 가족이 보기에 권민우 정도는 양반이다 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지하철을 탔던 그런 순간을 찍은 영상들에서도 굳이 도와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비난을 섞어가면서 굉장히 분노에 차서 이렇게 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이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갑자기 문장으로 말을 술술술술 나온다는 게 언어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를 하면서 돈을 막 수백 수천을 쏟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저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난 저 아빠처럼 엄청 맞고 있을 수도 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그 터진 말이 형법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말이라는 것도 결국엔 말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랑 마찬가지냐면은 걷지도 못한 애가 올림픽 자전거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정도의 그 정도예요. 그 장면 자체는 그냥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네.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폐 중에서도 천재인데다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다? 이 사람이 자폐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자폐인을 본다면 우영우와의 괴리감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면이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선제적이고 감정 교류를 잘하는, 그런데도 자폐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장애인과 그런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는 주변인이 있을까? 동그라미 같은 찐친이 있을까?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봐도 이렇게 나만 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도 동그라미가 정말 좀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고맙죠. 그러니까 네, 있었으면 좋겠는. 왜냐면 나만 해도 없어요, 자폐 친구가. 장애인 친구가 없어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자폐인 친구가 없을 거예요. 그건 진짜 판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양날의 검 같아요. 아, 장애인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자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반면에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되게 도움을 필요로 해요. 저는 저희 아이가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우영우를 따라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장난도 받는 사람도 장난이어야지 그게 장난이거든요. 받는 사람은 괴롭힘이면 그게 괴롭힘이에요.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장애인 가족인 당사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로 볼 수 있고 패러디냐? 그런 거는 패러디는 또 패러디로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그걸 지켜보는 당사자는 마음이 되게 아픈데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표현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거를 고치기 위해 되게 노력하고 치료도 받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진지하지 못하게 다뤄진다 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저희는 당사자니까.
자폐가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레퍼런스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이 맞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길러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누가 진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그대로만 키워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대로 따를 의향이 있거든요. 제가 다 선택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장애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성인이 돼서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어쨌든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살게 되는지, 어디를 가는지,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3화에서 나왔듯이 나치 부역자였던 한스 아스퍼거가 살 필요가 있는 아이와 살 필요가 없는 아이를 구분한 일을 했는데, 살 필요가 없는 아이들 중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포함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80년 후인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명으로 고귀하게 의 가치를 인정받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부모님들 같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까지 했을까 하는데, 그 살해당한 장애인 아이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원래 그 아이의 생명은 부모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봐요. 이제 20년 후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상은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뭔가 막 일자리를 얻고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지하철 타고 놀러 가고, 그냥 보통의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지금 자폐 진단을 받은 지 6년이 됐는데요. 그 6년간 다짐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왜냐면 제가 늘 바라는 대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엄마가 되자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저도 앞서 두 분처럼 진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처럼 잘 건강하게 크고 먹고 싶은 거 하나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